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학생물학과 에너지공정공학연구실 최석훈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타겟하는 촉매 제작을 위해서 카운터팩추얼 익스플레이션이라는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입니다. 먼저 배경 이론인데요. 촉매 연구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어떠한 한계점이 지금 연구에서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어떠한 점을 제가 개선을 하고 싶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촉매 연구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를 예측하는 스크리닝의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 같은 경우는 인풋 피처로부터 말 그대로 퍼포먼스를 예측하는 연구로서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넌리니어리티가 되게 크다라는 문제점이 있었고 그리고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좀 많았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무래도 머신러닝 기법이 좀 사용하기도 편하고 이런 넌리니어리티를 잘 잡기 때문에 머신러닝 기반의 어떤 어프로치로 퍼포먼스를 예측하는 연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당하는 퍼포먼스 예측 모델을 사용을 해서 새로운 캐탈리스트에 대한 디스커버리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연구 같은 경우는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어떤 인과적 관계에 중심을 두고 그리고 또한 어떤 인사이트, 어떤 피처가 중요한지에 대한 연구들을 좀 진행을 했는데요. 예컨대 디시전 트리와 같은 연구라든지 아니면은 퍼포먼스 예측 모델의 익스플레이너블 AI 같은 라임샵 같은 어떤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해석을 하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선 이러한 연구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인풋 높아질 때 아웃풋 높아진다 이런 식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웃풋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이런 피처가 중요하다라는 어떤 인사이트만 줄 뿐이지 액셔너블 하지 않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즉 촉매 제작자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만들 수 있어 타겟을 만들기 위한 어떤 레시피를 제공하지 못한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스텝으로 목표를 잡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을 해서 촉매 프로퍼티, 퍼포먼스를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해당 모델에 카운터팩추얼이라는 익스플레이션 기법을 적용을 해서 레시피와 같은 어떤 새로운 타겟하고자 하는 촉매 익스플로레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보여드릴 예정이고 스페시픽 레시피를 제시를 하고 그리고 그 타겟의 어떤 바운더리 리전, 액셔너블한 바운더리 리전을 제시를 할 것이며 기존의 데이터로부터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타겟을 만족할 수 있는지 그런 변화의 경향성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방법론인데요. 제 연구에서 적용을 했던 방법론으로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왜 이러한 방법론이 촉매 디스커버리에 잘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적합한지를 중점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뒤에는 딥뉴럴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캐탈리스트의 퍼포먼스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이는 쉽게 넌리니어리티를 개척할 수 있고 벨세팅하고 트레인이 쉽다 이런 부분은 뒤에는 다 잘 아시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리고 간단하게 촉매 퍼포먼스 예측에 있어서 퍼스트 프린시플 모델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넌리니어리티도 잘 고려를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DFT를 하더라도 하이 컴퓨테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를 해서 촉매에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데이터의 아웃풋과 인풋 사이에 어떤 넌리니어리티가 크고 그리고 실제로 그냥 리니어하게 분사를 했었을 때도 되게 오차가 많다라는 점에서 감안해가지고 DNN의 어떤 넌리니어리티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핵심이 되는 카운터팩추얼 익스플레이션 기법인데요. 다이스라고 불리는 기법인데 이러한 기법은 블랙박스 모델을 해석하고자 하는 익스플레이너블 AI 기법 중에서 하나로서 모델의 구조와 상관없이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모델의 특성과 함께 카운터팩추얼이라는 어떤 익샘플을 직접적으로 던져줘서 그 익샘플로부터 모델을 해석한다라는 익샘플 베이스의 방법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왼쪽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이 파란 색깔 점의 베이스 케이스,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해당 방법론을 사용을 하게 되면 카운터팩추얼 CF1, CF2를 예를 들어 생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카운터팩추얼들 같은 경우는 디시전 바운더리를 넘어가게 되는 거죠. 즉 타겟을 만족을 하면서 동시에 해당하는 피처들 값으로부터 예를 들어 $100만큼의 인컴이 더 있어야 되고 또는 1만큼의 어떤 크레딧 이어가 더 있어야지 바운더리를 넘어간다 라는 식으로 이런 익샘플로부터 모델을 해석하는 그리고 그 결과를 던져주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연구와 같이 몰레큘에서도 많이 최근에 이용이 되었는데 예컨대
베이스 케이스로부터 해당 공원을 사용하면 카운터 팩처를 생성을 해내게 되고, 이런 카운터 팩처들은 원하는 프로퍼티, 원하는 타겟을 가진과 동시에 초록 색깔과 빨간 색깔로 표시된 부분처럼 어떤 부분이 변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러한 카운터 팩처 example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에 관련이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모델에 대한 최적화 문제를 푸는 건데요. 단순히 타겟에 대해서 최대한 가깝게 만들거나 라는 미니마이징 러스 뿐만 아니라, 이런 타겟만 만족하게 되면 정말 익스트라폴레이션 심하게 될 수도 있고 모델에 따라서 디펜던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디스턴스 러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는 주어진 데이터를 고려를 했을 때 너무 멀리 있는 영역부터 고려를 하지 말고 좀 가까이 있는 영역부터 고려를 해라 라는 러스 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사실 생성해낸 어떤 example들이 뭐 1년을 더 줄여야 된다, 한 살 덜 먹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example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배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어떤 example를 만들 수 있도록 diversity 텀도 넣어서 최적화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밑에 있는 이제 식들은 이에 대한 수학적인 표현이어서 좀 넘어가기로 하고, 그래서 이러한 텀들을 다 이용을 한 어떤 기법이 카운터 팩처 중에서도 diverse 카운터 팩처 explanation이라고 해서 DICE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DICE가 촉매 디스커버리에 있어서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단순히 오른쪽 그림에서 같이 주어진 데이터 근처에서 어떤 모델이나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렇게 타겟에 대해서 어떤 피처를 갖는지 그 레시피를 제시를 한다는 점이 정말 촉매 카탈리스트 디스커버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러스텀, 즉 디스턴스를 줄인다는 점에서 실제 실험을 할 때 정말 터무니없는 물질을 새로 생성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근처에서부터 실험을 진행해서 디스커버리를 한다는 점이랑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디스커버리에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뿐만 아니라 타겟 근처에서의 어떤 바운드리, 디시전 바운드리로도 제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제 실험과 유사를 한 디시전 바운드리로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선 이런 방법론을 다음과 같은 캐탈리스트 시스템에 적용을 했는데요. 바이메탈릭 캐탈리스트고 다음과 같이 A와 B 두 가지로 이루어진 캐탈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고, 원원원 터미네이티드 알로이 서페이스를 사용을 했으며, 바이펑셔널 촉매로서 뭐 OH와 CO 어sorption 에너지를 아웃풋으로 가지면 아래 나와 있는 13개 인풋 피처를 갖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왼쪽 밑에 레퍼된 논문의 데이터를 활용을 했고 DFT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먼저 두 개의 아웃풋, 즉 퍼포먼스를 예측하는 모델을 DNN으로 만들고, 그리고 해당 모델의 DICE라는 카운터 팩처럴 익스플레이션 기법을 활용을 해서 타겟을 만족하는 인풋 피처들을 찾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는 356개의 데이터셋에서 밸리데이션을 위한 이제 3개의 타겟 리전을 지정을 했는데요. 그 부분의 데이터를 빼고 289개의 데이터셋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DNN 프레딕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두 개의 아웃풋을 예측을 했고, 왼쪽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 그리드 서치로 잘 나오는 걸 찾았으며, 오른쪽 밑에 있는 표와 같이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SBM보다 퍼센티지 에러나 알터 스코어에서 좀 더 높은 정확도 있는 모델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은 이 모델보다도 카운터 팩처럴 익스플레이션의 결과인데요. 앞선 모델에 카운터 팩처럴 익스플레이션 다이스를 활용을 해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표와 같은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을 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example 카운터 팩처럴이라는 값들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값들은 3가지 방향으로 제가 제시를 할 건데요. 첫 번째로 카운터 팩토럴 자체가 값이기 때문에 스페시픽한 레시피를 제시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값들이 다이버스하게 모여서 디시전 바운더리를 제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기존에 있던 데이터에서 어떻게 변해야지 타겟으로 가는지 그 변화의 경향성도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표와 같이 첫 번째로 스페시픽 레시피를 제시를 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만들어진 카운터 팩처럴 자체가 13개의 피처들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어떤 레시피로 만들어라 라고 제시를 한다고 보실 수 있고요. 사실 이렇게 13차원이기 때문에 보기도 힘들고 어떤 디시전 바운드리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디시전 바운드리를 좀 더 보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해서 UMap이라는 차원 축소 기법을 통해 이 차원에서의 어떤 분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경우는
주어진 트레인한 데이터 영역이고요. 로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빨간 색깔로 표시된 데이터들이 생성된 카운터 팩추얼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값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클러스터도 있고 그 주변에 어떤 바운더리를 형성을 해준다라는 점을 눈으로 좀 시각화를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사실 뭐 어떤 그룹인지를 좀 보기 위해서 아까 미리 타겟으로 3개 빼놨던 그 그룹 밸리데이션 데이터와 좀 비교를 해봤는데, 비교를 하게 되면은 첫 번째 타겟 영역에서 찾은 제너레이션 된 데이터들과 같은 경우는 IR 베이스의 종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타겟 2 같은 경우는 PD와 RH 베이스, 그리고 마찬가지로 타겟 3 같은 경우는 PT 베이스 종매라는 점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에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카운터 팩터를 생성을 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타겟을 만족을 하는지 또 분석을 해봤는데요. 예컨대 타겟 1에 대해서는 RU 베이스와 RH 베이스의 캐탈리스트로부터 어토믹 레디어스가 높은 영역을 찾아라, 또는 오비탈 레디어스가 높은 영역을 찾아야 타겟으로 간다라는 등의 변화의 가능성도 파악을 할 수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타겟 2에 대해서도 PT와 PT 베이스일 때 어토믹 레디어스랑 오비탈 레디어스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타겟 3에 대해서도 이런 변화의 경향성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2가지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첫 번째로는 캐탈리스트의 어브저션 에너지나 퍼포먼스를 먼저 DNA 모델로서 예측을 했고, 이렇게 DNA 모델을 쓴 이유는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non-linearity를 좀 만족을 하기 위해서, 고려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핵심으로 사용한 counterfactual explanation 다이스를 활용을 해서 타겟하고자 하는 캐탈리스트의 익스플로레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스페시픽 레시피로서 제시를 했고, 두 번째로 그 클러스터를 모아서 디시전 바운드리를 제시를 했으며, 마지막으로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어떤 곳으로 가야 되는지 그 변화의 경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석환 학생의 좋은 발표 감사하고요. 저희가 질문 혹시 코멘트 있으신 분 있으시면 하나 정도만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없으시면은 제가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저희 진행한 결과들이 전부 다 시뮬레이션 데이터 기반으로 이루어진 게 맞는 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이후 계획으로서 이 지금 시뮬레이션 상에서 찾아진 탐색한 애들을 검증하거나 혹은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실제 적용하려고 그러는 뭔가 계획이나 이런 게 있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직접적으로 캐탈리스트를 만들어서 퍼포먼스를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요. 아직 실험까지 진행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을 것 같고, 대신 여러 개의 타겟에 대해서 미리 빼놓고 그런 계산 결과이긴 하지만, 시뮬레이션 결과이긴 하지만, 다른 타겟 영역에 대해서 좀 더 로버스트하게 보여주는지를 먼저 우선적으로 조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서울대 최석환 학생의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저희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